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하이퍼리뷰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 기회구간 찾기 6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7번째 시간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시간은 고려대학교. 이래서 대학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대학들을 정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구간 찾기가 왜 중요하냐? 자, 아마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식 컨설팅 그러면 뭐 내 점수가 표준 점수가 몇 점이고 100분위가 몇 점이고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율이 어디고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어떻고 전년도에 충원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시는 어떤 성적대로 하더라도 대부분 다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상향 지원이 자신의 성적에서 0.1점 위의 상향이든 또 자신의 성적보다 10점이나 20점 상향이든 간에 반드시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상향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원하는 대학 또는 지원하는 군에서의 전반적인 기회 구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 기회가 과연 있을 것인지, 전년도 입시와 올해 입시의 변화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거고, 자, 나는 서울대학교 관계없어. 왜? 나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다시 말하면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상향 지원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할 수도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상향 지원에 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근접거리의 상향을 치는 자연 추합은 나만 가까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들이 손을 뻗어서 닿지 못하는 지점, 그 지점이 결국은 허수들이 뒤를 따라오지 못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이잖아요. 합격 가능성이 제로야. 어떻게 내성적으로 저기를 붙을 수 있지? 전년도에 경쟁률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붙지? 전년도에 추합률이 제로였는데 어떻게 추합이 발생이 되겠어? 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로인 구간이 가능성이 발생되는 지점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나 자연계열에서 서울대는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 가능성이 적다. 접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결국 기회가 발생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들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2022학년도 입시도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허수 지원, 상향 지원, 추합을 노리는 과격한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들, 결국은 이런 허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 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2학년도부터 수시에서 정시로 수시의 선발 비율이 좀 더 줄고 정시의 선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4학년도가 되면 정시 선발 비율이 40%, 수시에서 선발 비율이 약 20% 정도, 수시에서 선발 비율을 60% 정도로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늘리기 확정이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은 2022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율들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751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23.2%였는데 2022학년도에는 979명, 전년도보다 무려 229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선발 비율에서 30.3%를 채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도, 2024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 선발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다. 이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년도에 선발 인원이 751명이었는데 올해 선발하는 인원이 979명.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질 텐데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돼?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최종적인 거는 결국은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학이 그만큼 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그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보다 무려 229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 정도 늘면 사실 표시도 안 나죠. 그런데 모집 인원이 200명 이상 늘게 되어지면 사실상 곳곳에서 빈틈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점수가 하락되는 구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적성 인성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 의대나 치대나 아니면 수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적성 인성을 평가하는 한 개의 면접실로 진행하면 면접 시간이 약 20분 정도, 그 다음에 치의학이나 수의과는 10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자. 구체적으로. 먼저 인문계열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은 2021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281명이었는데 인문계열은 2022학년도에 선발하는 비율이 373명으로 92명이 증가했어요.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윤리교육과나 언론정보학이나 자유전공학부가 수시에서만 선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시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특히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37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원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년도에서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간호학과나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자연계열에서 선발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자연을 나눠서 모집 인원의 50%를 유형원으로 선발을 합니다. 윤리교육학과에서 5명, 언론정보학에서 7명, 자유전공학과에서 37명을 올해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요. 특히 이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난 학과들이 많거든요. 정치외교학과는 전년도에 16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25명을 선발하게 되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전년도에 46명에서 올해 79명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이 늘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모집 인원이 종전보다 많이 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학과 자체가 지원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쏠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종전의 입시의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신설학과가 있다, 새롭게 뽑는 인원이 있다,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다, 구간이 넓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인문계열에 있어서의 입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서울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413명이었어요. 자연계열은. 그런데 2022학년도로 가면서 537명이고 모집 인원이 124명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서 변화가 매우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설되어진 학과는 통계학과 4명, 그 다음에 약학과 19명 정도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는 올해 특히 약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직접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올해 커다란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서울대는 손을 뻗어서 닫지도 없고 추합도 어렵고 붙기도 어려운 학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2022학년도 서울대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큰 변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학과 의료학과가 모집 인원의 50%를 유형원,
선발한다. 원투로 나눠서 선발한다는 얘기고요. 약학과에서 15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과에서 4명을 올해 선발합니다. 치의학과는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난 과 같은 경우는 치의학과는 종전에 5명에서 올해는 13명, 컴퓨터공학과가 24명에서 30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고 전기정보도 44명에서 53명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자연계에서 의대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원서를 쓰면 과연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서울대에서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올해 의대는 2022학년도 정시의 의대는 모집군의 변화, 그쵸?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뀌고 나군에서 다군으로 바뀌면서 헝클어진 거죠. 모집군의 변화와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증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회와 변수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셔야 되고 설령 의대를 원서를 안 쓰시는 분들, 상향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 추합을 기대하시는 분도 의대의 기회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부분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 데예요.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고려대, 성균관대, 가천대는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등은 가군에서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한 대학들이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데는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막 섞였죠.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또 그 상태로 정체되어져 있으면서 섞였는데 가군은 전년도에 485명이었는데 올해 519명으로 34명이 늘었고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구간은 나군. 나군은 전년도에는 314명에서 올해는 428명으로 114명이 늘었고 다군은 오히려 인원이 줄었어요.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24명이 죽었다. 이거는 의과대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나군에 서울대가 들어가겠죠. 나군에가 서울대가 딱 들어갔었을 때를 보면 과연 서울대의 최상위권의 학생들, 서울대의 원서를 쓰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가군과 다군의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왜 생각해? 왜? 우리는 그 지원한 학생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추합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성적도보다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거기를 결국은 추가 합격이 발생이 돼야 되고 추합이 발생이 되려면 결국은 구간 이동이 발생이 돼야 돼요. 결국은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기회 구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의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을 보면 점수 구간이 의대가 표준 점수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414점 전북대, 그 다음에 415점의 전남대를 시작을 해가지고 쭉 위에까지 올라가면 419점, 424점까지 올라가는데 서울대에서 의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을 가만히 보니까 415점대의 구간은 전기정보, 물리, 약학, 컴퓨터, 수리과, 통계학과 같은 학과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의대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 415점에서 422점대에 의대로 이동한 가능한 구간에 해당이 되죠. 이동 가능한 점수대의 구간에 해당되지만 의대를 목표한다면 이 학생들이 굳이 서울대의 원서를 쓰실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나군의 서울대가 아닌 의대의 원서를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쓰고 의대를 쓰게 되어지면 항상 모든 원서 지원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 목표가 하나라는 얘기냐 뭐냐면 목표는 하나, 그 목표는 상향 지원. 상향 지원이 있으면 반드시 안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향을 하게 되어지면 불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상향도 계단식으로 상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군의 의대를 원서를 쓰는 분들은 반드시 나군에서 의대 쪽에서 안정 지원이나 상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군의 서울대에서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결국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과 특성이 통계학과나 수리과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물리나 전기정보 이런 공과 계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서울대학교 공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의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서울대를 쓰는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서울대학교 상위, 서울대학교의 상위 학과는 의대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다, 의대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낮고 추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상향 지원할 때 이런 학과에다 원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과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목표인 거예요. 이걸 목표점으로 집은 거지 여기에 안정 지원하면서 의대로 넘어가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에서 이동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은 바로 어디에 되냐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에서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022학년도 정시 자연계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결국은 약대다. 약대, 의대, 그럼 하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약대에서 선발한 인원이 783명이고 그 폭 자체가 매우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대의 지원폭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성균관대나 한양대 또는 중앙대의 일부 학과를 포함하여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냐면 치대 하당 부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하는 범위가 한의대, 수의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다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큰데 보시는 것처럼 약대는 가군에서 314명, 나군에서 333명, 다군에서 60명 정도를 선발하고 지금 특히 가군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군에서 원서를 쓰는 서울대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한의학과 7개 대학 132명을 한의학과를 나군에서 선발하는데 나군의 서울대에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군의 약대 지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전년도에. 자, 그러면 서울대를 나군에 적용을 시켜서 가만히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약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점수의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 목포대학교가 399점, 경성대학교가 400점이라고 했을 때 약대의 최상위 대학이라고 하는 중앙대나 성균관대가 410점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대의 구간이 화학교육학과 402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6점, 407점까지 그 구간을 비교해보면 결국 서울대의 중하위권의 학과들이 대부분 다 약대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우 커요. 그리고 학과 특징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수학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사로서의 꿈을 뚜렷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니아층이 있는 편이죠. 산업공학이나 재료공학과는 공과 계열이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지원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시스템, 생명과학, 화학부, 생물교육이나 건설환경, 건축, 물리, 산림, 식물생산, 식물동물, 조경, 조선해양, 지구과학이나 식품 영양 학과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어떤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407점에서 400점대의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의학 계열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특히 약대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 중하위권의 학과에서는 추학 가능성과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학과적 특징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 밀집되어져 있는 학과들이 의학 계열과의 연관성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모집단이 대학에서 상위학과의 이동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상위학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다. 공과 계열을 목표로 삼으신 거고 서울대학교 상위학과를 목표 대학으로 잡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적은데 이 구간 자체는 사실상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학과적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했었을 때.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약대 선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기껏해야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상위학과를 이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의대를 선택하거나 한의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밖에 사실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실제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수 구간으로 봤었을 때는 중앙대학교 약대 70명, 그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12명, 가천대학교 15명, 카톨릭대학교 12명, 동국대, 단국대, 천안에는 덕성여대나 경북대, 인제대, 충북대 등의 약대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고 다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육대, 아주대, 제주대, 계명대, 순천대 같은 약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요번에 우리가 이제 수시 전형을 통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를 익히 확인했거든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약대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매우 크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이 뭐냐면 그럼 그 다음 고민은 그럼 어디다가 원서를 써야 되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 인문계열에서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어떠냐?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서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서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을 봤는데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다. 상위권 대학에서. 하지만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게 바로 2022학년도 입시의 가장 큰 변수고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계열은 보면은 인문계열에서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올해 의대를 선발하는 경우가 가군에서는 인제대학교 약학부 처음 들어왔죠. 약학부 3명 선발하고 가천대 한의학과,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대전대학교 한의학과가 선발하고요. 나군에서는 경희대 한의대, 이화여대 의예과, 원광대 치예,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카톨릭 관동대 의예과, 그 다음에 이화여대 약학부 올해 신설 전형이고 그 다음에 원광대 한의대 등이 나군에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에는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전에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나군에서 선발했는데 서울대가 올해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보면 나군에 서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의학계열은 나군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원서를 쓰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결국은 가군에 인제대, 가천대, 동신대, 대전대 그 다음에 다군으로 가게 되면 순천향대, 동국대, 경주, 삼육대, 상지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인문계 학생, 최상위권의 학생들 인문계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서울대를 원서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의학계열을 뜻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가군에서 가천대나 대전대나 인제대를 쓰면서 나군에서 경희대나 이화여대나 원광대나 카톨릭 관동대나 이화여대 약학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하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않고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가군에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상위학과를 원서를 쓰면서 나군에서 의학계열을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의 상위권 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연계도 그렇지만 인문계열에서도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 인문계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는 사실 전공적 합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필수 과목의 교과 이수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학계열의 진입이 어려웠죠. 의대나 또는 치대나 아니면은 약대 같은 경우는 문과 쪽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웠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 전형에서는 그 전년도보다 의학계열의 대학이 늘었거든요. 약대가 들어오면서 대학도 3개가 늘었고 전반적인 모집 인원도 한 241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과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의 선택은 서울대가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가군과 나군에서 동시에 의학계열을 노리거나 아니면 성적대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군에서 가군에서 연세대나 고려대를 안정지원하면서 나군에서 의학계열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상위학과, 그렇죠? 최상위학과라고 한다면 대부분 경영이나 경제, 사회학과 정도가 돼야 되고 이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야 약대를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의 학과의 점수는 전년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모든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누구든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모든 모집단이 하위 구간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군의 대학이 있고 나군의 대학이 있으면 어떤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은 항상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모든 모집단이 아래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되게 좋아. 그래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상위학과를 원서를 쓴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학과를 쓴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어디를 씁니까? 서울대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고 서울대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중화의 학과에 몰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를 어떻게 믿고 원서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유명한 입시 사이트에서 내 성적을 집어넣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조사해 봤더니 내 성적대에서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화학부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라고 나온다. 내 성적을 컨설팅을 받았더니 내 성적은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이라는 성적이 나온다. 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들면 그럼 우리가 과연 그 말을 믿고 그 입시 결과나 데이터를 믿고 과연 원서를 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 2021년도의 통계의 값을 과연 2022학년도에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2022학년도 지원자들이 원서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누가 어떻게 원서 지원이 몰릴 줄 알고 어떻게 예상하고 그 과연 결과에 원서를 쓸 것이냐.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나 자연계든 모든 학생들이 되게 중요한 원서 지원이 되잖아요.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원서 지원이 더욱더 안정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가 안정지원이라고 원서를 썼지만 실제 그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안정지원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화학부로 몰려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성적으로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예상 점수만 믿고 지원하면 불합격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 지금 여기서 표로 보시는 내용들은 2022학년도 예상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한 모집단위 학과의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자, 입시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학과를 무슨 과라고 얘기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의예과가 가장 높아요. 의예과의 표준 점수는 대략적으로 429점 정도는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 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개에 대한 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높은 과는 어디야? 치의학과가 422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과는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죠. 통계학과가 약 422점, 그 다음에 수리과학부가 418점, 그리고 서울대에서 가장 낮은 과는 어디라고 생각해? 지구과학 교육과 화학교육과 응용생물 화학부가 가장 낮은 과로 401점, 402점, 403점 정도가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학과의 순위나 서열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쉽죠. 자,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성적을 대입했더니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부의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판단됐어. 그대로 원서를 써서 딱 맞는다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지 누가 압니까? 그쵸? 모르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거는 2019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입시의 결과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환산점수의 계산이에요. 2019학년도에 가장 높은 학과는 어떤 학과였냐면 당연히 의예과가 410점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치의학과가 408.04점
그 다음에 수리과학부가 401.1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학생물공학부가 서열이 원래 13위였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입시 결과에서는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결국은 4위까지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보실 부분들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과 최종 입시의 결과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2위였던 화학부가 지금 보시면 한 8위 정도까지 올라온 거고 34위 가장 낮은 학과라고 예상이 되어졌었던 응용생물화학부는 중간 지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낮은 학과에 해당되는 조선해양이나 화학이나 식품영양학과는 하위 학과라고 예상이 되어졌지만 사실상 중위권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반대로 천문 같은 학과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시스템, 조경 쪽은 하위 학과로 무너졌죠. 그렇죠? 원래 순위는 17위 정도를 예상했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와 실제 입시의 결과는 다르게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의 모집단이 이 지점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어질 때 그 지점에 원서를 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0년도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봐요. 중요한 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최종적 결과가 다르고 두 번째, 해마다 학과의 점수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해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보면 가장 높은 학과는 당연히 의예과고 두 번째는 높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였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두 번째는 높은 학과는 뭐로 봤었냐면 의예과를, 치예과를 뺀 나머지는 수리과학부가 가장 높은 학과고 컴퓨터공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5위 정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2020년도에 가장 높은 학과는 의예과를 뺀 나머지가 컴퓨터공학과가 두 번째고 수리과학보다 높은 과였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천문은 10위였었지만 예상 점수는 거의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위권에 있었던 화학이나 식물생산이나 생물교학과가 거의 학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뒤에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서울대학교에서 하위 학과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대는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약 중위권까지 성적대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점들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모집 단위가 있어요. 이게 서울대라고 합시다. 자, 서울대인데 서울대 중에서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았더니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서울대학교 이 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 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표를 봤더니 너의 성적대는 394.16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의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 라고 우리가 판별을 받았어요. 컨설팅을 받았더니 그 정도 쓰면 된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쓰면 붙나? 입시 컨설팅을 받았어. 여러 기관에서. 그랬더니 내 성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판별을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의 원서를 쓸 수 있나? 이 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쓸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냐?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첫 번째, 실제 2022학년도에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간에 안정 지원을 추구하는 구간이에요. 적극적인 상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상위 점수의 학생들이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쓸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대학의 하위 구간의 모집 단위는 점수가 몰려드는 구간이죠. 서울대학교 하위 구간은 어디에서 들어와? 당연히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상위 학과에서 원서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고 원서 지원이 몰리는 하위 학과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단지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합격 가능 점수만을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시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기회구간 찾기 서울대학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음 시간에 과연 이 모집단위 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설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서울대학교 기회구간 찾기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의 선발 인원이 229명 대폭 증가했다. 모집 인원의 증가는 새로운 기회의 발생이다. 결국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이제 2022학년도로 오면서 92명 정도 증가했는데 모집 인원이 자연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니에요. 대신 윤리교육, 언론정보, 자유전공 확보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구조가 좀 바뀐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원서 쓸 때 특히 주목할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으면서 나군의 의학계열이나 다군의 의학계열을 갔었을 때보다는 서울대학교가 올해 나군에 위치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학계열의 이동 가능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리고 올해 특히 약대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문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 쏠림 현상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의 상위 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구멍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계열은 전년도에 413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537명으로 123명이 증가했고, 특히 자연계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상향 쓸 거야 라고 해서 추합을 노리고 상향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상위학과에 해당되는 통계, 수리, 컴퓨터, 약학, 이론쪽, 전기정보 쪽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전형들은 일반적인 대학들은 상위학과의 이동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서울대학교의 이 상위학과 공계학 계열은 사실상 의학 계열의 이동 가능성이 크지 않죠. 왜? 의대를 갈 거면 얘네들이 여기를 쓸 이유가 없어요. 나군에 반드시 의대를 쓰고 가군의 의대를 같이 연계해서 원서를 쓰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 가나다를 쓰게 되었을 때 목표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 내가 하나의 대학의 목표를 정하면 그러면 반드시 나머지 대학은 안정 지원이나 적정 지원을 해야만 원서 지원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군의 의대를 쓸 학생이라면 나군의 서울대를 쓰지 않는다. 그럼 나군에서 대부분 의대나 치대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상위 공과 계열은 의대나 치대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약대와 연결성이 매우 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점수대가 표준 점수 400점에서 407점대의 구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하위 학과까지가 대부분 다 약대와 연관성이 크고, 학과적 특징도 약대와 연관성이 크죠. 약대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연결성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민은 그런데 뭐냐면 서울대 무슨 학과에 써야 되냐. 왜? 폭이 너무 넓잖아. 구간의 폭이 넓기 때문에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점수만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느냐. 구간 설정이 매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종전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대부분 문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학 계열이 나군에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의 학생들, 인문계열의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의학 계열을 희망한다면 서울대의 원서를 쓰는 경우보다는 가군의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면서 나군의 의학 계열을 연계해서 원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써? 가군의 연세대나 고려대를 쓰면서 나군의 의학 계열을 쓸 가능성이 높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쓰면서 의학 계열의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의 상위 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서 지금 보니까 약대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학과를 합격을 위해서 원서를 써. 합격 가능성을 있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실제 적정 지원을 한다면, 또는 적정 지원이 아니라 내가 서울대학교를 상향을 노리고 추합을 노리기 위해서 원서 지원을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하위 구간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2점대부터 시작해서 406점대까지의 구간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점수대의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냐, 이 점이 가장 어렵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뭐냐,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만 보고 원서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점수만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되냐, 점수는 매년 바뀐다. 지금 보는 것처럼 2019년도에 학과별 점수와 순위가 다르고 2020년도에 학과별 순위와 점수 구간이 다르고, 그리고 입시기관에서는 항상 이런 입시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냥 대학의 서열 순위를 똑같이 정해요. 정하고 서울대에서 가장 높은 과는 어디야? 의예과. 서울대에서 가장 낮은 과는 어디야? 뭐 이런 거. 응용생물학과나 뭐 식품이나 지구환경이 가장 낮은 과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입시기관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분석해봐도 똑같이 순위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매년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어려운 점이 바로 뭐냐, 내가 어느 대학의 모집 단위에 실제 합격 가능한 점수가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다 원서를 쓰면 분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서울대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원서 지원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구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고, 그리고 대부분 다 소신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안정 지원을 추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낮췄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나도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높은 성적대 학생들이 여기다가 안정 지원을 하고 서울대를 붙이면서 결과적으로 가군이나 다군에서 의학기호로 빠져나가기는 의도, 그럼 결국 서울대를 안정 지원해야 되거든요. 안정 지원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상했었던 점수대보다 실제 점수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서울대의 하위 구간은 연세대나 고려대의 상위권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구간이죠.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의 어떤 구간에 원서를 쓰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통계, 데이터, 점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입시의 전반적인 이해, 추가 합격에 대한 원리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하이프리뷰 프리미엄, 그래서 이제 지금 기회구간 찾기, 서울대 편 이런 강의들은 영상을 제작하고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공개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회원 전용으로 올려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식 원서 접수하게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중요한 점들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회원 전용으로 영상을 올려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